저희가 헤드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미세한 것 같은데 영상의 선명도가 달라집니다. 이 정석도로 다 들으면서 컷 편집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잠시만요. 근처에 듭니다. 제가 힘들 것 같아서 미루다가 드디어 파이널 컷 전체 튜토리얼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맥북 M1 칩 에어 깡통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깡통이다 보니까 용량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파이널 컷 튜토리얼을 찍으려면 화면 녹화가 필수인데 그 1시간짜리 화면 녹화본을 이 친구가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제가 이제 맥북 M1 칩 프로 2테라짜리를 친구에게 받아가지고 그 기념으로 파이널 컷 1시간짜리 튜토리얼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가 오프라인으로 파이널 컷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배우는 거를 똑같이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아마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파이널 컷 튜토리얼을 시작하기 전에 제 편집 스타일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 영상을 보지 않고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 평소 영상 편집 스타일은 말 자막도 넣고 포인트 자막도 넣고 약간의 예능형 효과음도 조금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가장 이제 유튜브 쪽에서 보면은 좀 기본적인 영상 편집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저는 무조건 쉽고 빠르게를 알려드리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내가 나중에 좀 자랑스러워할 만한 콘텐츠, 그러니까 나만의 스타일이 좀 잘 묻어날 수 있는 편집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추구하는 편집 스타일은 이제 자신만의 매력을 극대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편집을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퀄리티보다는 영상 올리는 빈도를 조금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좀 중간중간 스킵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널 컷을 처음에 키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사이드바라고 합니다. 큰 폴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만들 건데 폴더들이 저장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그다음에 여기는 브라우저라고 하는데 저희가 편집을 할 때 소스들을 계속 가져오잖아요. 효과음이나 촬영물 혹은 녹음된 거, 오디오 파일, 그리고 사진 같은 것도 불러올 겁니다. 그게 이쪽에서 보여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름이 엄청 쉽습니다. 뷰어, 말 그대로 뷰.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어떤 편집을 하고 있는지. 아마 제가 여기를 굉장히 많이 말할 거예요. 이쪽은 인스펙터 창이라고 해요. 자막을 단다거나 뭐 영상 수직 수평을 조절한다거나 확대를 할 때 인스펙터 창 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마그네틱 타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법들을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우선 편집을 시작하려면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파이널 컷을 처음 키면 아마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예요. 일단 얘는 닫아줄 겁니다. 우클릭을 하고 클로즈라고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새로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닫아주는 거고요.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는 마우스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파일이 뜹니다. 파일, 뉴 해서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생성하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SSD를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SSD에 바로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HD에 바로 쓰시면은 렉이 많이 걸릴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뭐 파이널 컷이라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세이브. 내가 만들어낸 라이브러리가 생겼어요. 라이브러리가 생긴 다음에는 저는 영상 파일이랑 음성 파일을 들고 오는데 이렇게 마이크, 녹음기를 따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디오 파일도 갖고 오는 건데 내가 만약에 영상만 찍는다라고 하시면 오디오는 굳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는데 임포트를 하는 방법은 이 버튼을 누르거나 아까 파일, 임포트, 그리고 미디어를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축키가 나와 있죠. 그래서 코맨드 I를 그냥 눌러주시면 임포트 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바로 뜹니다. 저는 음성 파일이랑 영상 파일 이렇게 두 개를 집어올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파일에서 어떻게 가져올 건지 선택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카피 투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영상이나 뭐 이런 거를 카피를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영상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데 카피를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2배가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이걸로 가져왔거든요. 그냥 파일만 끌어오겠다? 요거는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카피 없이 그냥 끌어오는 걸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맥북 용량이나 내 취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두 번째 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옵션으로 갖고 오면 이쪽에 브라우저 창에 영상이랑 음성이
생깁니다. 근데 이걸 처음 가져올 때 아마 이렇게 보여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도 편집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저는 리스트로 보이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브라우저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 이 친구를 누르면 내가 어떻게 브라우저 창에서 파일들을 볼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해두고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영상이랑 음성을 따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에 싱크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예능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슬레이트 치고 박수 치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박수를 치는 것 자체가 이 싱크를 맞추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내가 영상에서 박수 치는 타이밍이랑 음성 파일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솟구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딱 맞춰서 싱크를 다 일일이 수동으로 맞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편집하기 아주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파일 2개 선택을 해서 우클릭을 하고 싱크로나이즈 클립이라고 해주면 얘가 알아서 다 맞춰줍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창에 싱크라고 해서 이 친구가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안 들리네. 지금 싱크가 아주 잘 맞았습니다. 이렇게 싱크를 맞췄으면 수직 수평을 맞추고 기본적인 색 보정을 들어가줘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컴파운드 클립이라고 해가지고 그룹화를 한 번 더 해줍니다. 여기 전체 선택을 하고 그룹화하는 방법은 옵션 G를 누르시면 컴파운드 클립이라고 해서 그룹화된 파일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해주면 이 컴파운드 클립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색 보정을 들어가 줄 겁니다. 우선 이 빨간색 선을 스키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스키머가 이렇게 내가 마우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키머가 고정이 안 된 상태라서 스키머에 S를 눌러주시면 쉽게 고정을 해서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향 차이고요. 저는 마우스를 따라오게 하면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꼭 고정을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스키머를 클립의 중간쯤, 제가 가장 말이 많은 부분에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코맨드 7 을 눌러줍니다. 코맨드 7을 처음 누르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올 건데 여기서 저희는 루마를 켜줄 거예요. 루마는 어디서 켜냐면 뷰 밑에 있는 아이콘을 일단 클릭을 하시고요. 쭉 내리면 루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마를 보면서 노출도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프에서 가장 솟구친 부분 있죠? 이 친구를 100에 맞춰주실 거고요. 그래프에서 가장 낮게 있는 부분은 0이나 마이너스 1에 맞춰줄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추냐면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서 보면 컬러, 세츄레이션, 익스포저가 있는데 익스포저에서 동그라미 4개가 보일 거예요. 왼쪽부터 글로벌,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인데 하이라이트를 움직여서 제일 윗부분을 100에 맞춰주시고 섀도우를 움직여서 제일 밑부분을 0에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 코맨드 7. 이게 되게 미세한 것 같은데 나중에 완성도를 보면은 이 노출도를 조절해줬느냐 안 해줬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선명도가 달라집니다. 지금도 보시면 조절하기 전, 조절하기 후.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촬영물을 갖고 오든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영상이 따뜻한 느낌보다는 차가운 느낌이 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차가운 느낌이 나려면 영상에 노란기가 좀 빠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컬러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글로벌을 조절해서 노란기를 빼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무지개가 있잖아요. 무지개에서 흰 선이 가운데 쫙 그어져 있을 겁니다. 이 흰 선을 기준으로 이 친구를 올리면 이 색깔을 더하겠다고요. 흰 선을 기준으로 내리면 이 색깔을 빼겠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노란기를 빼준다고 했으니까 노란색이랑 좀 주황색 요 사이로 가져가서 아주 살짝 내려줍니다. 아주 살짝. 이것만 내려도 충분해요. 그래서 여기에 비포, 애프터.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피부톤을 밝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피부만 긁어서 조금 뽀샤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선 컬러보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줄 겁니다. 컬러보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이쪽에 화살표 보시면 요거 누르고 플러스 컬러보드를 누르시면 컬러보드 2라고 해서 두 번째 이제 색보정 레이어가 생겨요. 그럼 여기서 애드 컬러 마스크라고 해서 마스크를 추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스포이드 모양 친구를 누르고 피부를 긁어줍니다. 완벽하게 긁어주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해서 멈추는 방법도 편집에서 좀 알아야 내가 편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스포이드 모양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경우는 뷰어 창 왼쪽 아래 보시면 여기 이거 트랜스폼 툴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거나 혹은 A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포이드 모양 활성화해서 피부를 최대한 많이 긁어주고 이제 이 상태에서 피부가 너무 좀 누리끼끼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황 색깔 조금 내려주시고요. 정말 조금. 그 다음에 익스포저로 돌아갑니다. 익스포저에서 미드톤을 조절해줄 건데 미드톤을 높여주면 조금 블러리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거랑 안 한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한 톤이 밝아질 수 있는? 저는 지금 조금 조명을 어둡게 써서 티가 많이 안 나는데 밝은 데서 찍으면 아마 티가 확 나실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밝은 데에서 보정한 거랑 풍경 보정한 거는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나 색 보정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참고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색 보정은 다 끝났고요. 비포, 애프터. 개인적으로 저는 괜찮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수평이랑 기울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뷰어 창에서 타이틀 액션 세이프 존 이 친구랑 호라이즌을 켜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딱 켰을 때 뭔가 수직 수평이 안 맞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저희 트랜스폼 툴 있죠? 이 친구를 눌러서 이렇게 클립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조절을 해주거나 Shift T를 눌러도 이 트랜스폼 툴이 활성화가 되니까요. 그렇게 활성화를 해서 조절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헤드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쪽에 정수리랑 여기 정수리랑 이 화면 끝부분의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게 너무 없어? 이게 너무 없는 상태로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되면 되게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항상 헤드룸은 이 노란색 박스 있죠.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시는 게 좋은데 베스트는 이 작은 노란색 박스 있죠.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게 제일 좋지만 내가 촬영을 조금 크게 해서 그런지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최대한 큰 박스 안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머리를 조절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애초에 촬영을 잘 하시면 돼요. 특히나 수직 수평이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영상이 좀 1도라도 틀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영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미세하게 보시면 살짝의 빈 공간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럼 영상이 잘려버리는 건데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결국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확대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확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미친 듯이 좋은 카메라를 쓰지 않는 이상 화질이 조금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촬영을 잘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지금 보시면 수직 수평, 헤드룸, 그리고 색 보정까지 괜찮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컷 편집에 들어가 볼 건데 컷 편집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할 거예요. 저희는 지금 콤파운드 클립 위에 색 보정 만들었잖아요. 이제 프로젝트 파일은 일종의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이 다 완성되면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나갈 그 그릇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코맨드 N을 누르면 프로젝트 새로 만드는 창이 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셔도 되지만 내가 지금 보정하고 있는 거. 이 컴파운드 클립에서 우클릭을 해주시면 뉴 프로젝트라는 게 뜹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에 맞게 비디오 포맷이랑 리솔루션을 파이널 컷이 알아서 딱딱 옵션을 맞춰줘요. 저는 보통 이렇게 우클릭을 통한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파이널 컷이라고 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짠!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컷 편집을 드디어 해볼 건데요. 컷 편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축키부터 저희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J, K, L, 코맨드 P, 옵션 왼쪽 대괄호, 옵션 오른쪽 대괄호, 그리고 점, 콤마 이렇게 있어요. 순서대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저희가 이 정속도로 다 들으면서 컷 편집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L을 누르면 누를수록 영상을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왼쪽에 K는 영상을 멈출 수 있고요. J는 뒤로 감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누를수록 영상을 빨리 재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코맨드 B, 블레이드의 B거든요.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블레이드를 하면 이렇게 클립이 잘립니다. 그 다음에는 옵션 왼쪽 대괄호를 누르시면 스키머가 있는 데를 기준으로 뒤에는 다 날리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옵션 왼쪽 대괄호 누르면 이렇게 스키머를 기준으로 왼쪽이 다 날아가죠. 그럼 옵션 오른쪽 대괄호는 말 그대로 스키머를 기준으로 뒤쪽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쓸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만 쓸 거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콤마랑 점은 언제 하냐 라고 하면은 컷 편집을 이렇게 해요. 컷 편집을 다 한 다음에 정말 애매하게 1에서 3프레임 정도만 잘라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마우스 커서를 블레이드 된 부분에 가져다 대면 이렇게 커서가 바뀝니다. 이 상태 선택을 하면 노란색 대괄호 모양이 쳐지는데 여기서 콤마나 마침표를 눌러주면 1프레임씩 늘어나고 또 잘려요. 그래서 이거는 컷 편집 다 하고 나서 한번 점검을 할 때 이 부분 조금 늘리면 좋겠다 혹은 이 부분 조금만 더 자르면 좋겠다 라고 할 때 많이 쓰는 단축키예요.
요거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우리가 편집을 계속 하면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알아서 습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막 굳이 이건 저거고 저건 이거고 하면서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컷 편집에 들어가 볼 건데, 컷 편집 어디를 그럼 잘라야 되냐부터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컷 편집은 무의미한 구간을 싹 다 잘라주면 됩니다. 여기서 무의미한 구간은 되게 여러 개입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는 부분, 그러니까 무음 구간을 우선 다 잘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은 버벅일 때가 있잖아요. 버벅이면 문장을 한 두세 번까지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문장을 하나만 살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숨을 확 들이잖아요. 그것도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안 잘라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솔직히 얘는 영상 스타일에 따라 다르거든요. 내가 만약에 조금 속도감이 느린 잔잔한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굳이 안 잘라도 되는데, 저는 속도감을 좀 늘어지게 하고 싶으면은 차라리 BGM을 느린 거를 쓰는 편이지 컷 편집을 늘어지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숨 들이쉬는 구간도 다 잘라줬다. 그러니까 내가 영상을 쭉 봤을 때 여기는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시면 다 잘라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제가 여기서부터 촬영을 시작을 하는데 나머지 뒤에는 혼자 마이크 차고 노트북 세팅하고 하면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녕 이라고 인사하는 부분 뒤로는 다 날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컷 편집하실 때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 있잖아요. 블레이드 그래서 딜리트를 하시거나 블레이드 옵션 대괄호를 하거나. 근데 제가 무음 구간을 자르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컷 편집을 듣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만 잘라서 오시더라고요. 그래프가 내려가는 부분만 다 잘라서 오시는데 들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문맥에 맞는 편집을 할 수 있고요. 이쪽에서도 보시면 제가 인사를 2번을 해요. 안녕 같이 근처에 듭니다. 안녕 같이 근처에 듭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날려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듣는 거 없이 그냥 그래프만 보면서 편집을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컷 편집이 끝났고요. 아무래도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컷 편집이 굉장히 금방 끝나는데, 원본이 40분인 영상을 8에서 10분으로 만드는 컷 편집을 하는 거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컷 편집이 끝났으면 이제 이걸 오디오 파일로 추출할 겁니다. mp3로 바꿔주시고 오디오 파일로 데스크탑에 추출을 할 건데, 이거를 왜 하냐면은 AI 프로그램에 돌려가지고 말자막을 만들 거기 때문에 오디오로 하는 거거든요. 굳이 영상이 아니라 오디오로 하는 이유는 어차피 AI가 오디오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까지 필요 없는 것도 있고, 영상까지 같이 추출을 하게 되면 용량이 자연스럽게 커지기 때문에 그 AI 돌리는 시간도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파일로 추출을 해준다. 이 자동 자막 툴은 브루도 있고 위스퍼도 있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무거나 돌리셔도 됩니다. 저는 위스퍼 오토캡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돌려줄게요. 내가 만약에 브루를 쓴다라고 하시면은 브루를 돌리셔도 되고, 나는 말자막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 말자막 단계는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이 위스퍼 오토캡션을 쓰기 전에는 콜앱이라고 구글에서 뭐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거기서 보통 자막을 깔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튜토리얼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제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위스퍼 오토캡션을 통한 말자막 생성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여기서 파이널 컷을 열어줄게요. 말자막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말자막만 다 긁어서 코맨드 C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내가 작업하던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주면 되는데, 클립의 맨 앞으로 돌아가서 붙여 넣어야 자막이 딱딱 다 맞을 거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의 맨 앞으로 가는 버튼은 펑션 왼쪽 방향키입니다. 그리고 펑션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프로젝트의 맨 뒤로 가요. 요거 은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얹어주면은 뭔가 살짝 1프레임씩 어긋나는 게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조절하지 마시고 말자막 전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 코맨드 D 아니고 컨트롤 D 누르시고 -1 입력해주면 -1씩 잘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알아서 슉슉슉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항상 박스 자막을 쓰기 때문에 자막 다시 전체 긁어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 박스 자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 자막으로 다 바뀌어요. 이런 박스 자막 같은 것들은 무료 템플릿 정말 많거든요. 구글에다가 파이널 컷 무료 자막 템플릿 혹은 파이널 컷 무료 박스 자막 이렇게 치면은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박스 자막을 이렇게 다 깐 상태이고요. 솔직히 그냥 이대로 추출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데,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왕 올리는 거 내가 나중에 자랑스러워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자, 그러니까 나의 매력이 잘 묻어나는 콘텐츠를 만들자라는 철학?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엑스트라 단계를 많이 해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편집에 자신이 없다, 내가 감각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대 효과만 잘 써도 영상의 퀄리티가 훅 높아집니다. 이게 절대 어려운 스킬이 아닌데 그냥 확대만 잘 넣어줘도 영상이 덜 지루해요. 확대 효과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스케일 확대, 빠른 주민 확대, 그리고 느린 주민 확대. 아마 이거 편집 한번 해보고 유튜브나 예능 있죠? 그런 거 보면 아, 이렇게 많이 쓰이는구나 하면서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확대 효과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우선 스케일 확대란 무엇이냐? 클립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클립 자체의 크기를 확대를 당겨주는 겁니다. 원래 영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제가 힘들 것 같아서 미루다가 드디어 파이널 컷 전체 튜토리얼 스케일 확대를 넣게 되면 제가 힘들 것 같아서 미루다가 드디어 파이널 컷 전체 튜토리얼 느낌이 오시나요? 이렇게 클립 한 개에만 확대 효과를 넣는 건데 확대 효과를 넣는 거는 진짜 쉽습니다. 내가 확대 효과를 넣고 싶은 클립을 우선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서 트랜스폼을 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2가지를 조절해 줄 겁니다. 올 스케일이랑 그리고 포지션. 일단 스케일을 적당히 내가 원하는 만큼 키워줘요. 이 숫자는 클립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지금 115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모든 거를 115로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이 정도면 확대가 되었구나, 티가 나는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아까 말했죠. 헤드룸 중요하다고. 지금 헤드룸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클립을 살짝 움직여서 헤드룸이랑 중앙도 맞춰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케일 확대는 끝나요. 그래서 스케일 확대는 언제 쓰냐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아마 자주 써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쪽에 스케일 확대를 넣었으면 여기는 안 넣고 다시 여기는 넣고 여기는 안 넣고 여기는 넣고 이런 식으로 약간 퐁당퐁당의 느낌으로 스케일 확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칼같이 여기 넣고 안 넣고 넣고 안 넣고 하지 마시고요. 영상 보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스케일 확대를 넣었다 뺐다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115만큼 확대를 해주면 여기도 115, 그 다음 클립도 115만큼만 확대를 해줘야 됩니다. 어디는 115였다가 어디는 140이었다가 어디는 130이었다가 하면은 영상이 지루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케일 확대할 때는 확대 비율을 맞춰주는 게 좋다. 근데 또 115 하나하나 스크롤 하거나 115 키보드 치기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 있는 이 오른쪽 인스펙터 값, 그러니까 지금 115에 X값, Y값 변형된 거, 이 값을 똑같이 복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옵션 코맨드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내가 확대를 똑같이 하고 싶은 곳을 선택을 해서 옵션 코맨드 V를 누르면 똑같은 값으로 얘가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럼 확대를 아주 쉽게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조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 값은 이렇게 맞춰주더라도 이런 중앙 맞추는 거 있죠. 중앙이랑 헤드룸 맞추는 거, 그거는 조금 수동으로 조금씩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느린 주민 확대인데요. 느린 주민 확대는 언제 많이 쓰냐? 문장이 뭔가 길어질 때 혹은 클립이 길어졌을 때 씁니다. 지금 제가 이 문장을 조금 길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참 스케일 확대를 넣기도 뭐하고 안 넣기도 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느리게 주민 확대가 되도록 만들어줄 건데 우선 지금 클립이 3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 옵션 G 해가지고 다시 컴파운드 클립으로 묶어서 하나의 클립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클립이 굉장히 길어졌죠. 근데 어떤 클립이 그냥 길다, 잘린 거 없이 그냥 길다 라고 하시면은 굳이 이 옵션 G 눌러서 컴파운드 클립 안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클립이 하나 길어졌으면 자 우선 스키머를 이 클립의 맨 앞에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다시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서 트랜스폼이랑 포지션 을 보면서 다이아몬드 네모 모양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키프레임 찍기라고 하는 건데 정말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키프레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립의 맨 뒤로 가서 다시 또 꾹 2개 찍어줍니다. 그리고 적당히 줌인 헤드룸도 맞춰줘요.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되게 티 안 나게 천천히 줌인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디테일의 차이인데 이거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영상 퀄리티 차이가 나중에 되게 많이 나거든요. 저희 화장하는 것도 스킨케어하고 컬러 코레팅하고 컨실러, 쿠션 막 그렇게 겹겹이 얹어서 그 디테일을 하나하나씩 챙겨가는 것처럼 편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느린 줌인 확대고 보통 클립이나 문장이 길어질 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는 빠른 주민 확대인데요. 빠른 주민 확대는 강조하고 싶을 때 되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아마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일단 처음엔 똑같아요. 포지션이랑 스케일, 키프레임 찍어주시고 방향키로 6번에서 7번 정도 옮겨줍니다. 다시 찍어주고 확대랑 헤드룸 적당히 챙겨주면 이렇게 확 확대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강조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표정을 확 강조하고 싶다거나 어떤 문장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확대 종류 3가지, 스케일 확대, 느린 주민 확대, 빠른 주민 확대를 배웠는데 스케일 확대를 아마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제일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느린 주민 확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주민 확대 정말 중요할 때 쓰는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을 다 한 다음에 말 자막을 깔고 나서 확대를 전체적으로 넣어줘도 되고 혹은 말 자막 깔기 전에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확대를 좀 전체적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봅니다. 내가 중복된 문장을 넣지는 않았는지 혹은 컷 편집이 조금 이상하거나 이질감이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하고 2번 정도 체크를 해줘요.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저희 이제 포인트 자막을 넣을 겁니다. 포인트 자막은 말 그대로입니다.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넣어두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드디어 파이널 컷 전체 튜토리얼을 찍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파이널 컷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자막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막을 넣는 단축키는 컨트롤 T입니다. 코맨드 아니고 컨트롤 T예요. 컨트롤 T를 이렇게 하면 타이틀이라고 생기는데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서 텍스트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자막을 치고 적정한 곳에 배치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클립이 그러니까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옵션 오른쪽 대괄호를 하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스키머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애가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이 조절도 해주면 포인트 자막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석은 이 포인트 자막을 원래 8초에 한 번씩 넣는 게 정석이긴 하거든요. 근데 8초에 한 번씩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10분짜리 영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럼 포인트 자막만 75개를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정말 힘드실 겁니다. 정석은 8초가 맞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또 영상 그 컨셉에 따라서 포인트 자막이 아예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스타일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나는 어떤 편집을 하고 싶은지 스타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옛날에는 진짜 촘촘하게 많이 넣었는데 어쨌든 저는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튜토리얼을 찍는 건데 포인트 자막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집중력이 너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담백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추세라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포인트 자막을 넣고 있어요. 완전 예능용 콘텐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스튜디오에서 하는 콘텐츠들 약간 또반집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보면서 아 포인트 자막을 몇 초에 한 번씩 넣나 보시면 진짜 포인트 자막밖에 없어요. 거기는 완전 촘촘 다 포인트 자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또 내가 잔잔한 영상인데 그렇게 하면 조회수가 잘 나오나 봐 라고 해가지고 조용한 영상에 그렇게 포인트 자막을 와다다다 넣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편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랑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인데 그냥 저거 잘 나갔네 요즘 유행이래 라고 해서 다 갖고 오면 결국 내 스타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을 먼저 확실히 파악을 하고 편집을 들어가시는 게 좋다. 요거는 제가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필요한 부분에 포인트 자막을 다 넣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자막이기 때문에 되게 밋밋하죠. 그래서 이걸 한번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눌러주시고요. 이쪽에 인스펙터 창 보시면은 폰트 기본적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자이언트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체 넣어주고 폰트 크기 키워주고 이 자막 위치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박스가 타이틀 액션 세이프 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막이나 주 피사체가 이 존 안에 들어와야 시청자가 확실히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자막이 미친 듯이 길어지거나 혹은 너무 커지면 오히려 읽히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포스터처럼 내가 눈을 떼지 않는 이상 계속 볼 수 있는 콘텐츠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영상은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텍스트가 계속 휙휙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도 확실히 이걸 인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전 영역을 지켜주는 거는 좀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폰트랑 크기 잘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면 페이스 아웃라인 글로우 드롭 섀도우 그리고 3D 텍스트까지 있는데 여기서 쇼 누르면은 색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민트 컬러가 포인트라서 민트로 해주고 아웃라인 보라색으로 해주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굵기 조절도 할 수 있고요. 드롭 섀도우 해서 섀도우까지 다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주셔도 되고 요즘 3D 텍스트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눌러주시면 3D 텍스트 효과 들어가죠. 저는 원래 하던 스타일대로 아웃라인 보라색 해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내가 만약에 이 프리셋이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다음 자막에도 이걸 쓸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 위에 보시면 여기를 클릭을 할 수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 세이브
라고 해서 3개의 옵션이 나오는데 어트리뷰트는 폰트랑 폰트 크기만 저장을 하는 거, 어피어런스는 이런 색깔 있죠. 자막 색깔, 아웃라인, 뭐 드롭 섀도우 색깔 이런 걸 저장을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것 그거 2개 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은 2번째 거나 3번째 거를 아마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저도 2번째 거나 3번째 거를 저장해두고 쓰는 편인데 2개 다 저장을 하셔도 돼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자막을 영상 전체에 싹 다 깐 다음에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자막 깔 때부터 하나하나 다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영상 편집 시간이 정말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막을 전체적으로 다 깔고 그 다음에 자막 1개 디자인해서 아까 저희 프리셋 저장한 거 있죠? 자막 내가 깐 거 전체 선택해가지고 프리셋 딱 눌러주면 다 바뀌거든요? 그렇게 한 번에 확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누르면서 뭐가 예쁜지 하지 마시고요. 자막 다 깐 다음에 프리셋을 넣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자막 디자인 하실 때 이것저것 그냥 색깔 많이 쓰지 마시고 색깔 내가 원하는 거, 내 브랜드 컬러 그냥 딱 하나 정해서 그것만 계속 활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거 폰트랑 색깔 쓰는 거 있잖아요. 진짜 잘 어울리게 쓰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못 쓰면은 영상이 오히려 지저분하고 정신없어 보여요. 물론 내가 약간 정신없고 발랄한 영상을 의도한 거면 모르겠으나 나는 그냥 예쁘니까 다 한 거다 라고 하시면은 영상이 되게 지저분하고 이게 무슨 영상이지? 무슨 스타일이지? 싶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색깔 하나만 정해서 하시던지 내가 디자인은 도저히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면은 흰색 배경에 검정색 테두리가 짱입니다. 이렇게 저희 지금 자막을 다 넣었고요. 자막을 이렇게 다 넣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2번 보세요. 효과랑 효과음을 넣기 전에 영상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효과랑 효과음은 영상을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효과랑 효과음 없이도 내가 이 영상을 웃기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효과랑 효과음 없이도 이미 웃겨야 되고요. 내가 이 영상을 정보 전달을 잘 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효과랑 효과음 없이도 정보 전달이 확실히 돼야 돼요. 뭐라 하지? 효과랑 효과음은 참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 김밥 다 싸고 나면 위에 참기름 한 번 싹 바르잖아요. 근데 굳이 그 참기름 없어도 먹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만약에 김밥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밥 없이 쌌다고 쳐요. 그러니까 김밥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김밥을 쌌다고 쳐요. 그럼 그 위에 참기름 바른다고 해서 그게 김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랑 효과음 넣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기름을 바르기 전에 이 영상의 목적은 이미 달성을 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수업 시간 때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화났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화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열변을 토하는구나, 저 친구가 열변을 토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영상 효과음 넣기 전에 한번 싹 다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음을 넣어줄 겁니다. 임포트해서 써오는 게 보통인데 저는 이렇게 폴더를 저장을 해놓고 쓰거든요. 그래서 폴더를 아예 클릭해서 임포트를 해주면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음을 넣으실 때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드래그 앤 드롭 저희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우스랑 트랙패드 감도 있죠. 그거는 가장 빠르게 해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시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효과음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스키머 두고 Q를 누르시면 효과음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목의 건강을 위해서 Q를 누르시는 걸 생활화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효과음은 언제 넣느냐? 일단 포인트 자막을 깐 곳에는 무조건 효과음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효과음이 들어가야 되고 혹은 그냥 말 자막만 있는데 내가 뭔가 조금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타이밍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깡통을 쓰고 있었거든요 라고 하면서 깡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깡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스키머를 딱 두시고 깡통스러운 효과음을 넣어주면 되게 감초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맥북 M1 칩 에어 깡통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쪽에 브라우저 창 보시면 이게 효과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내가 효과음을 넣으면 다시 자리를 옮겨서 또 잘라주고 해야 돼요.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으냐? 내가 여기서 쓰고 싶은 부분 클릭하시고요. 난 여기서부터 쓰겠다. 여기서부터 쓰고 싶다 하는 부분 클릭하면 흰색 선이 생깁니다. 그럼 거기서 I를 누르시면 이렇게 노란색 박스가 좁아지는데 이제 이 친구를 Q로 넣으면 내가 저 노란색 박스가 쳐진 부분만 이렇게 들어와요. 이 I가 in, out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겠다 하고 싶으면은 여기선 O. 그래서 I, O 눌러서 효과음이나 뭐 노래나 영상 같은 거 브라우저에서 살짝 잘라서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에 효과음을 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BGM도 넣어줄게요. 저는 항상 쓰는 BGM이 있어서 이 친구 똑같이 임포트 해가지고 이렇게 BGM 깔 때 또 팁이 있는데 BGM을 이렇게 보면 이 흰 선에 갖다 대면 또 커서가 바뀝니다. 이거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데시벨을 조절할 수 있어요. 적당히 데시벨 조절을 해주시는데 BGM 조절하실 때 살짝의 또 꿀팁이 있는데 데시벨 조절하는 곳에서 커서를 두고 옵션 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커서가 또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흰 점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일부분은 작게 어디는 또 크게 그러니까 BGM의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BGM이 조금 커도 돼요. 처음에 BGM 좀 크게 냅두고 점점 작아지게 이렇게 조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BGM이 갑자기 작아지지 않게. 그럼 오히려 좀 이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작아지고 있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작아지게 이렇게 조절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제 아우트로를 보시면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서 BGM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옵션 누른 상태에서 점 쿡쿡 찍고 한쪽만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영상이 완성이에요. 근데 저희가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해야겠죠. 마지막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꼭 이어폰을 양쪽 다 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이 보통 출퇴근 시간, 밥 먹을 때, 자기 전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출퇴근 시간은 대부분 다 이어폰을 꽂고 시청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어폰 없이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이대로 추출을 해버리면은 이어폰을 꼈을 때 귀를 빡 때려버리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되게 불편한 소음이 돼버리는 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캐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어폰 꽂은 상태에서 영상 전체적으로 다시 두세 번 보시면서 전체적인 데시벨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특히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오늘 물론 이게 브이로그 튜토리얼 아니지만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 어떤 영상은 되게 소리가 크고 어떤 영상은 소리가 되게 작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러고 눌러가지고 소리가 좀 크네 하면서 위아래로 조절하면 되는데 핸드폰으로 만지지 못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거를 다 고려를 해서 영상의 전체적인 소리를 일정하게 가져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화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이 효과음을 아마 쓰다 보면 내가 자주 쓰는 효과음이 생겨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넘버링을 다 해놨는데 내가 만약에 161번을 이번 영상에서 되게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럼 모든 161번을 하나하나 내려주고 있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덱스 창을 이용할 건데요. 마그네틱 타임라인 왼쪽에 보시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밑에 오디오, 왜냐면 저는 효과음을 줄일 거니까 오디오 클릭해주시고 161번을 하면 내가 이 영상, 이 프로젝트 안에서 쓴 모든 161번 효과음들이 여기 보입니다. 전체 효과음 커맨드 A를 눌러주면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모든 161번 효과음들이 선택이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서 뭐 마이너스 10 혹은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데시벨을 낮춰주면 내가 하나하나 낮출 필요 없이 모든 161번 효과들이 한 번에 낮춰집니다. 너무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꿀팁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추출은 이렇게 추출 버튼 누르고 저는 보통 1080으로 찍기 때문에 1080으로 하겠습니다. 애플 디바이스로 하는 게 용량이 제일 적고요. 용량이 제일 적기 때문에 추출도 제일 빨라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 혼자 이거 체크하고 나 혼자 올릴 거다라고 하면 애플 디바이스로 해주셔도 되고 내가 어디 뭐 클라이언트한테 검사를 맡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나 비디오 앤 오디오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항상 애플 디바이스로 해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을 하면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영상이 뿅 생깁니다. 뿅은 아니긴 한데 생겨요. 그런데 죄송해요.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이 장면 썸네일 각이다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내보내게 할 수 있거든요. 우선 내가 원하는 장면에 이렇게 스키머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추출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Add Destination 눌러줘요.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Save Current Frame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렇게 갖다 넣으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이제 추출할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내 스키머가 있는 이 부분을 PNG나 JPG로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썸네일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썸네일 만드는 장면 필요할 때 이게 좋다. 캡처를 해도 되는데 캡처를 하면 되게 깨지니까 이 Save Current Frame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오,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나 근데 2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3시 44분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단계별로 조금 더 디테일한 튜토리얼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재생 목록 만들어 둔 거 있어요. 절 변실이라고. 거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오늘 보셨겠지만 이것까지 해야 돼?
하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느린 주민 확대라던가 포인트 자막 넣는 거라던가 그런 거. 근데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면 대답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단지 저는 제가 나오고 제가 편집한 영상 제 채널에 올릴 건데 내가 그때 조금 편하자고 쉽고 빠른 편집해서 뚝딱 올려버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저거 내가 했다라고 조금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기도 하고, 콘텐츠 하나하나에 조금 저는 제 스타일을 많이 묻히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도 이렇게 조명도 좀 써보기도 하고, 제 이전 영상 보면 되게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네온 이렇게 해놓잖아요. 제 저만의 스타일을 이렇게 되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용도 아닌데? 의무 아닌데? 의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촬영할 때 저의 무드를 좀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하고 그 무드를 극대화 시켜줄 수 있도록 편집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 편집 스타일을, 자기 편집 스타일 찾는 거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긴 한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 너무 다양한 스타일이 있고 나도 날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해보세요. 아마 제 예전 영상 보시면 지금이랑 분위기가 조금 다를 거거든요. 되게 연보라하고 좀 그럴 텐데 이거 외에도 저는 편집을 하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다양한 스타일을 많이 시도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개 하다 보면은 이거 좀 괜찮다, 내가 재밌어 한다 하는 편집 스타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찾아가는 거지, 유튜브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완벽하게 다 잡고 가겠다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나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유튜브를 아직 시작하지 않아서 편집을 배우려고 이 영상을 봤는데 내 스타일을 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굳이 완벽하게 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옷 입는 거랑 똑같아요. 나한테 맞는, 내 체형에 맞는, 내 피부톤에 맞는 완벽한 옷 스타일을 찾으려면 결국 많이 입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나랑 잘 맞네, 얘는 나랑 잘 안 맞네, 얘는 나랑 조금 잘 맞는 것 같긴 한데 내 스스로가 좀 불편하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편집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면서 이걸 다 찾고 시작해야겠어 보다는 하나씩 좀 찾아가는 재미를 느끼시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빨리 가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유튜브는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숫자로 평가를 당하기 때문에 사실 속도에 집착 안 할 수가 없긴 해요.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1개월 만에 10만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 내 자신이 되게 작아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성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파이널 컷 튜토리얼 영상 그리고 이전 영상들 좀 차근차근 보시면서 이 오밀조밀 많이 시도를 해보시고 나의 스타일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찾고 시작하겠다? 일단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나는 완벽하게 찾았다 하고 시작을 해도 결국엔 다 바뀌더라고요. 오늘 영상 굉장히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지를 키우는 잔 인턴이었습니다. 안녕!